자, 앞에서 저희가 이런 인테그레이션 통합이라든지 글로벌리제이션, ICT, 크라이시스 앤 디제스터에 관련된 얘기를 쭉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테그레이션은 자 무엇이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한국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갔어? 버티컬만 있나? 자, 인테그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 통합하고 수직적 통합이 있어요. 수평적 통합하고 수직적 통합이 있는데 수평적 통합이 날라갔나? horizontal integration하고 vertical integration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horizontal integration, 수평적 통합이라는 것은 비슷한 기업끼리 인수합병을 하는 걸 수평적 통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GM하고 대우자동차가 통합을 했죠. 그리고 뭐 저기 폭스바겐 그룹에서 폭스바겐하고 포르쉐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수평적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업종을 동일한 그 시장 안에 있는 업계들끼리 같이 합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통합을 할까요? 통합을 하면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뭐가 높겠습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늘겠죠. A라는 기업이 20%, B라는 기업이 12%를 갖고 있었는데 합치면 최소한 32%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왜 알파가 들어가냐면은 두 기업이 서로 싸워가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들어가던 비용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업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테그레이션이에요. 통합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제 제일 간단한 건 수평적으로 비슷한 기업들끼리 인수합병을 하는 이런 수평적 통합이 경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관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기업들끼리의 수평적 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기업들끼리의 통합, 뭐 이러한 통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아폴로 그룹에서 다른 기업들을 통합을 해서 의료기업을 통합을 하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아폴로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개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범룬락 하스피탈 같은 경우도 많은 병원들이 통합이 되었고,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등치를 불리면서 그 시장에서 뭐가 되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었죠? 뭐 처음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내가 리더가 되어 내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은 첫 번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시장 리더가 정한 가격이 거의 시장을 움직이는 그 힘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카콜라예요. 그럼 코카콜라에서 정한 가격이 거의 그 시장의 표준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럼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선정을 해갖고 들어오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크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러하게 기업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선두기업이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를 작용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두기업도 가격을 내리겠죠. 그럼 치킨 게임이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작은 기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으로 붙으면. 아니면은 리더가 만들어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새롭게 들어온 기업들이 더 높여서 어떤 거에 대해서 무슨 제품에 대해서 무슨 차별을 갖는 건 가능하지만 뭐 쉽게 해서 그 기업과 가격으로 비슷한 제품을 가격으로 싸우겠다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필스라이트 있죠. 맥주 중에서 자 이거하고 카스하고 자 기존의 기성 맥주하고 필스라이트래 필라이트인가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필라이트가 어때요? 엄청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싼데 실제로 시장 점유율에서 필라이트가 우세를 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벌써 이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가는 있는 기업은 뭐 카스라는 맥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뭐 요새는 클라우드도 등장해서 마케팅을 엄청 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수평적 통합이라면
자, 수직적 통합은 뭐냐면은 내가 쉽게 해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디스트리뷰션 쉽게 해서 뭐예요? 디스트리뷰션은 유통이죠.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유통만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품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요게 좀 바뀌어야 돼요. raw material하고 after sale service하고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재료가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광산에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사갖고 제조 기업이 재료를 사서 제조를 하죠. 제품을. 제조라면 끝입니까? 이 제조를 유통망을 통해서 리테일 샵으로 넘어가죠. 판매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판매처에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셀이나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은 내가 디스트리뷰션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지니고 있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매니팩처링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리테일링 하나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디스트리뷰션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유통을 해서 쉽게 하면은 CJ에서 매니팩처링을 하는 기업에서 제품을 받아갖고 샵에다가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칩시다.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또 등장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포터의 그 5 forces라 그래갖고 어떤 경쟁자에 비해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바잉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교섭력이라는 하고 하는데 구매자의 교섭력이 있고 뭐 생산자의 교섭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샵에다 넘기는 그런 유통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자체가 유통업이 우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어떻게 돼요?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꾸 갑질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 디스트리뷰션만 유통만 해갖고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이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매니팩처링 회사가 일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이 매니팩처링 회사를 사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통합을 시켜버려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수직적 통합에서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은 후방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재료부터 판매까지, 재료부터 AS까지 들어가면은 재료가 맨 밑이고 AS가 제일 위에요. 근데 이 표는 이제 뒤집어져 나와서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유통기업이 그 밑에 단계를 있는 기업들과 통합하는 거를 후방 통합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위에 있는 그 업하고 통합하는 거를 상방 통합이라고 해요. 네, 한국어는 좀 가끔씩 딴 데서는 다르게 쓰긴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backward integration이나 forward integration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보통 backward나 forward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수직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자,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요. raw material. 근데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건 manufacturing이라고 그러면은 raw material은 쉽게 얘기해 갖고 제주산이란다.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이라고 칩시다. 삼방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든지 누구든지. raw material이에요. 관광학으로 치면. 그러면은 manufacturing은 뭐예요? 그것에다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것에 개발을 하고 그것에다 입장료를 만들고 계약을 맺고 한 달에 얼마씩 계약을 주고 이러면서 관광객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 여행사에서 만든 상품 같은 거예요. 그럼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사가 만든 상품을 인터넷으로 팔든지 아니면은 그 소매업자들한테 팔는, 옛날엔 소매업자들한테 팔았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계약된 사무실에다 팔든지, 자,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유통을 하죠. 자, 그런데 유통이 좀 약하긴 하지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리테일 그런 샵들이 있어요. 인터넷 샵이 있고 아니면은 뭐 하나 투어 무슨 지점 같이 되어 있는, 지점이란 표현보다는 사무실이죠. 그 여행 상품 파는데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하나 투어로서 상품을 개발하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 삼방산을 살 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익이 너무 매달 내는 게 아깝다. 근데 살 돈은 있어. 그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매니팩처링이 raw material을 사버리기 때문에 뭐가 되죠? 백워드 인테그레이션, 후방 통합이 되겠죠. 반면에 내가 상품만 개발하고
저기 사람을 모집하고 그러는 거는 모두 대리점한테 양도하고 아니면 계약을 맺은 업체들한테 하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내가 그냥 직접 팔겠다. 그래서 리테일까지 손을 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포워드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우 메터리얼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의사들이 갖고 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원이 있고 그리고 병원과 뭐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뭐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있을 것이고 환자한테 그것을 소개시켜주는 어떠한 또 사무실이 있을 테고 에이전시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AS를 해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행사인데 만약에 병원을 한국에서 못 사지만 병원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원 사는 게 돈이 더 많이 되겠다. 아니면 병원에서 여행사 끼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내가 여행사를 하나 사버리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자, 이런 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넘어가도 돼요. 왜 중간 게 다 지워졌네. 자, 그러면 relation to tourism 뭐 요거는 하고 그러면 왜 수직적 통합을 하느냐? 자, 수직적 통합을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자, 수직적 통합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 회사를 삼으로써 그 내가 앞에 있던지 뒤에 있는 단계를 통합을 하면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시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두 개를 내가 같이 하면서 무엇인가 시너지를 얻어내는 것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사는 데 있어 갖고 시너지를 얻는데 그냥 시너지를 얻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격을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걸로 뭐 안전하게 접근을 하면서 관광하기 힘들 때 뭐 다른 쪽으로 해갖고 버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하고 호리존탈 인테그레이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뭐 관광이라는 건 서비스고 의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relation to tourism 같은 경우는 관광이랑 굉장히 컴플렉스한 프로덕트다. 굉장히 복잡하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피지컬한 굿, 피지컬 굿이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제품과 눈에 보이지 않은 서비스가 같이 연합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좋다고 그 무엇인가가 관광 서비스가 좋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의료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어떠한 의사들이 친절하다, 의술이 좋다라고 하면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떠한 디자인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제품이고 복잡한 산업이고 막 뒤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fragmented industry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굉장히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 기업 하나,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인가 마켓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끼리 막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광이라는 거는 90%가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 SME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컴퍼니로 썼네요. 그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병원을 만약에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오늘 하는 웰리스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엄청나게 큰 대형 업체가 어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기보다는 작은 기업들끼리 모여갖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건 이제 대표적인 관광에 대한 얘기였었고. 뒤에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은 관광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관광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보통 얘기하죠. anticipation이나 뭐 relation of expectation.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어떠한 경험을 하기 전에 그 기대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예측을 했다는 거죠. 어떠한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기대가 있고 실제 내가 경험한 거에 차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에 갔을 때 이러한 거, 한국에 갔으면 다 연예인처럼 될 수 있겠다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받았을 때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든지 혹은 건강을 위해서 내 지금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 건강에 여기 갔다 오면 내가 이만큼 건강해질 것이야, 아니면 혈압이 이만큼 낮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치가 있어요. 가서 경험을 하고 와갖고 나타나는
경험치 자체가 기대치보다 높아야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의료 관광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심플해요. 다 일반 관광보다 복잡하지만 이런 토리즘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면, 관광객 경험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훨씬 더 계량화시켜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성형외과를 제외하고, 성형외과는 그렇다 치고 내 피부나 아니면은 스파를 통해서 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갔다 옴으로써 어떠한 나의 뭐 비만도 치수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혈압을 낮춘다든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그러한 의료 관광을 하다 보니까 혈압 수치가 좋아졌더라, 비만도가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뭐 혈중 무슨 그러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수치들이 낮아졌더라. 뭐예요? 결국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거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저기 expectation하고 자기가 실제 경험한 거, 이거의 차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의료 관광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웰니스 의료 관광을 접근할 때 어쨌든 관광객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량화 시켜서 무엇인가 당신은 오기 전에 이만큼이었는데 오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일반적인 관광보다 이런 면에서만큼은 훨씬 더 쉽게 더 유리한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웰니스 투어리즘 수술이나 이렇게 과다한 거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떤 걸 명심을 하는 게 좋냐면은, 일반적인 관광은 이 투어리즘 익스피리언스를 보통 뭐로 체크를 하냐 그러면은 그 관광객의 만족도로 체크를 해요. 지금은 그러면 내 기대치하고 실제 경험한 거를 어떻게 차이를 하냐, 그 현실적으로 그 갭 이론이죠. 갭을 측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만족도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지금은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자, 만족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있었던 것보다 더 있었던 거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불만족은 못한 거고, 이렇게 그냥 직접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satisfaction이 여기서 중요하다는데, satisfaction 개념 하나로만 지금 접근을 하는데, 자, 의료 관광은 뭐냐면은 satisfaction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 뭘 갖고 측정할 수 있냐면 구체적 수치를 갖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자한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파를 하는데, 스파 투어리즘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스파의 조건들이 있었죠. 자, 물에 대한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스파를 하는데 만족했느냐? 만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료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어떠한 특수한 구체적인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해서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에비던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에비던스가 핵심인데, 의료 관광에서 그 에비던스를 그냥 만족했습니까? 두리뭉실 정질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거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광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온천을 뭐 한 달을 하고 일주일을 했을 때 이러한 게 수치가 개선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거 하나가 관광객 경험에 있어서 satisfaction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supply of 뭐 facility, 뭐 weather, price, cost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광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핵심은 뭐가 있다? 기대한 거와 내가 경험치의 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측정이 힘드니까 만족도라는 개념으로 하지만, 의료 관광에서는 만족뿐만 아니라 뭐가 보여줄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서 개선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상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당신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몸으로 못 느꼈지만 진짜 그렇구나, 내가 효과를 봤구나, 돈이 아깝지 않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게 있냐 없냐가 일반 관광이냐 의료 관광이냐의 차이를 나눌 수 있는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의료 관광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저도 되게 소수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뭐 해본 거에 의하면은 뭐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의료 관광의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료 관광을 조금 더 관광적 측면에서, 앞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제너럴스한 관광적인 얘기를 했었다면은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관광에서도 그 의료 관광은 관광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범위에 드러나느냐 나눠놨을 때 세계적으로는 SIT 범위에다가 나눠놔요. SIT는 뭐냐면 Special Interest Tourism 아니면 투어리스트에서 특수한 특수 인트레스트 목적을 갖고 있는 흥미를 갖고 있는 관광이나 관광객을 뜻합니다. 그래서 SI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료 관광은 뭐예요? 어떠한 의료라는 아니면 내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여행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거이기 때문에 SIT 개념으로 봐요. 관광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광을 굉장히 보건의료와 트레이딩 개념으로 봤었던 게 앞에서 말했던 아웃소싱 개념이었다면 보건의료의 아웃소싱이면 지금부터 보는 거는 관광학적 개념이다. 그럼 그건 무엇으로 본다? SIT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의료관광은 이렇게 딱 양분화돼 갖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SIT는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드 레저라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레저라는 거는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자, 마스 투어리즘 일반적인 관광이라는 거는 하나의 만들어진 패키지 투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광학이라고 했을 때, 관광 경영학이라고 했을 때 관광 행동에 대해서는 패키지로 많이 접근을 해요. FIT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 접근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경영학적 측면에 봤을 때 FIT는 개별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돈이 안 되는 관광객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개인의 사회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경영으로 접근했을 때는 앞에서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업적 측면, 비용을 절감하고 무엇인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SIT는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더라. 굉장히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더라. 그리고 레크레이셔널 익스피리언스예요. 무엇인가 레크레이셔널 전통적 개념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일반적 관광보다 훨씬 더 중시 여기고 있는 게 SIT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Special Expressed Interest 혹은 Individual and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그룹의 스페시픽한 굉장히 특화된 그러한 관심이나 아니면 인트레스트에 관련된 걸 흥미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투어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I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패키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소규모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이 스몰 미디엄 사이즈드 컴퍼니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광 경영으로 봤을 때 우선 많은 패키지를 모아갖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식에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하고는 분명히 모순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좀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넘어갈 게 뭐냐면은 FIT를 관광 경영에서 어떠한 하나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대상이에요. 실제 돈을 벌기 위한 대상은 패키지나 이러한 단체 관광이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FIT는 순수하게 관광객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하는 얘기고, 이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SIT는 주로 FIT처럼 굉장히 소규모화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거기다가 더 뭐가 있다? 특별한 흥미라든지 액티비티를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SIT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IT의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오센티시티, 진정성에 관련된 개념이 굉장히 크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SIT, 스페셜한 인터레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광 경험이 아니라 굉장히 진정성 있는 관광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진정성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진짜 경험, 리얼 익스피리언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오센티시티, 자, 진정성 혹은 고유성이라고 얘기하는 진짜를 즐기고 싶어하는, 자, 이러한 것이다. 인디비주얼 큐리오시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떠한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뭐 피지컬 챌린지라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거에 도전을 한다든지, 예, 그런 ethical consideration, 그래서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회문화적인 걸로 깊이 접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SIT의 캐릭터는 뭐냐면은
그 육체적인 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거나 지적인 거는 굉장히 매니아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매니아틱한 거예요. 내가 사이클을 굉장히 좋아해. 매니아틱하게 맨날 그 쫄바지 입고 열심히 다 한강을. 자, 이런 사람들이 사이클만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사이클 관광이겠죠. 이건 SIT예요. 근데 내가 관광지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거는 SIT가 아니에요. 자, 제가 뭐 초반에 이제 보여줬었죠, 그림. 반면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잠깐 산을 케이블카 갔다 오고 갔다 오는 거는 관광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산을 올라갈 목적으로 뭐 4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을 오직 이 산에서만 산행에 포커스를 뒀다. 이건 SIT예요. 산행이라는 스페셜한 인트레스트가 있죠. 액티비티에 딱 초점을 뒀죠. 간 김에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액티비티가 내 여행 목적의 90%예요. 그게 SIT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면에 이렇게 쉽게 하면 스파를 칩시다. 스파 여행이 헬스 투어리즘, 그럼 SIT로 접근을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웰리스 투어리즘으로, 헬스 투어리즘으로 스파 투어리즘을 접근한다.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냥 스파 투어리즘 아니면은 웰리스로 접근을 해. 자, 그냥 스파는 뭐예요? 내가 여행을 가서 스파를 하는 거야.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냥 스파 여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스파만 목적으로 이 스파를 통해서 나의 피부가 좋아지고 아니면 혈압을 낮추고 무엇인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도 내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간다 하면은 뭐가 돼요? SI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 관광은 어떻게 돼요? 간 김에 한다기보다는 SIT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어떠한 목적을 갖고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광학으로 접근을 하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태국에서 간 김에 전 뺀다, 이건 의료 관광이 원래는 될 수가 없어요. 관광학적 관점에서. 하지만 그걸 의료 관광을 보는 거는 의료인이 투입이 됐기 때문이고. 참 복잡해지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었던 걸 이렇게 쪼개갖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SIT는 그런 것이더라. 그리고 산에서 건강한 그 나무를 먹고 산행을 하고 그러면서 내 스트레스를 줄이겠다. 간 김에 하는 거 그냥 여행. 하지만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거 SI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료 관광에서 웰리스 투어리즘에서 그런 것도 SIT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분명히 목적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SIT의 캐릭터인데 진정성 뒤에 나오는구나. 진정성부터 얘기할게요.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한데 authentic이라고 그러죠. 중요한데 그럼 SIT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진정성 여러분들이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객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광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요 세 개는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요새 마케팅에서도 많이 갖다 써요. 경영학에서도 이 개념을 막 갖다 쓰는데, 자, 너무 길어졌다. 자, 진정성 얘기하기 전에 잠깐 끊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